봄 가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 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저수지며 댐에 물이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수몰됐던 돌다리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네,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봄 가뭄 심각성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뭄 전문가이시죠.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배덕효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가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렇다면 이 봄가뭄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통상 우리가 가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수량의 부족으로 일시적인 불 부족 현상을 얘기합니다. 네. 그 일시적이기 때문에 비가 다시 내리게 되면 가뭄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사막 기후나 건조 기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전국 강수량이 평년 대비 한 144%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기상학적으로 가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수준이고 특히 경기 및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저수율이 낮은 상황인데 특히 그 보령댐의 경우에는 수몰되었던 다리가 다시 드러날 정도로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한 17.8%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충남 일부 지역에는 주의 단계다, 가뭄 주의 단계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봄 가뭄 예, 지금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통상 우리나라는 6 내지 7년에 한 번씩 그 가뭄이 발생해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최근 2008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15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가뭄이 심각했고 금년에는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해 가뭄이 크게 들면 기록적인 가뭄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봄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긴 가뭄은 처음이다,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봄 가뭄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통상 이제 그 가뭄이 시작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 공급이 되지 않는 산간 계곡이라든지 미급수 지역에서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농업용 저수지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농사가 어려운 가뭄이 발생하고 더욱더 심각하게 되면 도시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공급이 어려운 그런 가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이 부족한 농업적 가뭄 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가뭄이 심각해지면 첫 번째로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고 더 그 단계가 어려워지면 생활용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계속된 봄 가뭄도 겨울 가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예, 통상 일반 시민들은 그 봄 가뭄이 발생하면은 지난 겨울에 강수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은 작년 10월 이후에는 평년 수준의 그 144%나 비가 왔기 때문에 겨울 비가 적게 와서 발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주 원인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그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에 물을 저류를 해야 되는데 통상 여름철에 비가 안 오는 경우에 다음 해 봄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 홍수기 이제 장마나 태풍의 영향이 좀 적었다. 그때부터 이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댐에 가둘 수 있는 물이 적었기 때문에 봄 가뭄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태풍이 왔을 때도 남부 지방에만 피해가 집중되고 중부 지방의 피해는 좀 적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특히 이제 보령댐을 포함한 중부 지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통상 우리나라 여름철에 보면 그 장마 전선이 형성돼서 남부에서 중부까지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태풍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를 못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하나도 올라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게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보름댐 같은 경우에는 수리 시설물의 크기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즉 보령댐의 경우에는 물그릇의 크기 자체가 우리가 소양이나 충주댐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비가 안 와도 가뭄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뭐 강우 형태가 좀 예전과 달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봄 가뭄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 좀 줄어들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 봄 가뭄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국적 그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기후변화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비가 더 많이 오고 실제 물이 많이 필요한 그 봄 지역에는 봄이나 이 영동 지역에는 가뭄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그 강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뭄에는 더욱더 취약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가뭄이 심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실제 그 가뭄이 염려되는 지역의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해서 치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통상 가뭄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누어서 그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대책이라는 건 댐 저수지 건설 등 구조물 건설에서 물을 확보하는 거고요. 비구조적 대책이라는 것은 절수 운동이나 물값 조정 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 그 구조적 대책에도 보면 무작정 시설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건설되어 있는 기존 댐의 용량을 재평가해서 생공 농업용수의 배분이 적절하지 않는 곳은 재배분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비구조적 대책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절수운동이나 수도요금 인센티브 시행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작년 보령댐 인근 지역에 가뭄시 시행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봄 가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가뭄 대비책들을 꾸준히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총마실 산하의 그 물관리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서 가뭄을 사전에 예지를 하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한 댐에서 한 지역의 물 관리를 하는데요. 수리 시설을 통한 물 공급에 있어서 공급원의 그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물 공급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절약 운동이라든지 물값 정책 등 비구조적 대책도 구조적 대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물값이 상당히 상편에 속하는데요. 동일한 물값을 받더라도 물 사용량이나 용도 또는 시기별로 차등해서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뭄 시의 물값은 물이 굉장히 풍부한 시기에 받는 값하고 차등해서 징수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물주락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미리 전망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봄 가뭄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배덕효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